어서 오세요. 오늘도 야담 한 사발 푸짐하게 퍼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청주 지방에는 고운 미모와 올바른 행실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정희선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아버지 윤영감을 극진히 모시며 효녀로 자랐습니다. 희선은 청초한 외모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혼담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선은 이미 보부상 최태식이라는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멋진 청년으로 성실하고 재능이 뛰어나 장차 거상이 될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해 재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장사를 하러 청주 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희선을 만났습니다. 희선은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장에 나온 것이었고 태식은 그녀의 미모와 단아한 자태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후로 태식은 마을에 올 때마다 희선을 만나기 위해 윤영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사를 핑계로 들르던 태식은 점차 희선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성품에 매료되었습니다. 희선 역시 태식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장사 도중 큰 손해를 보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희선은 태식을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그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희선의 진심 어린 위로와 배려에 태식은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희선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태식은 희선에게 장사에서 겪은 일들과 꿈을 이야기했으며 희선은 태식에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희선에게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식의 진심이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품에서 그의 따뜻한 온기와 강한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감정에 몰입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깊이 연결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희선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만끽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희선도 태식에게 모든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며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부드럽게 터치하며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었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그의 존재가 주는 안전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그 순간의 깊은 유대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태식의 아랫도리는 희선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더욱 태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밤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식과 희선은 이 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주며 앞으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신분 차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연애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태식이 장사를 마치고 마을을 떠날 때마다 희선은 그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고 태식은 다시 희선을 만나기 위해 더 열심히 장사에 임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마음 깊이 사모했지만 신분 차이는 항상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희선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태식은 희선에게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했고 희선은 태식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공개적으로 연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장사를 하러 경상도로 떠난 사이에 정희선의 집에는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혼담의 주인공은 명문가 출신의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권세가로 그의 집안은 세대에 걸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권력과 재산을 휘두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혼담 소식을 들은 윤영감은 딸 희선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딸은 나이가 많고 환갑에 가까운 노인의 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딸아이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윤영감은 이렇게 말하며 혼담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은 이 거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윤영감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윤영감이 탈세를 했다는 허위 혐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영감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박대감의 음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영감의 집에 관하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영감, 너는 나라의 돈을 빼돌린 죄로 체포된다. 포졸들의 외침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영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박대감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강제로 끌려갔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주도한 혐의로 윤영감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박대감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영감은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억울함을 외쳤지만 결국 그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희선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아버지가 처형된 다음 날 포졸들을 보내 희선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면 너도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나의 첩으로 살아야 한다. 박대감은 희선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희선은 박대감의 집으로 끌려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그녀를 어둡고 좁은 방에 가두고 끊임없이 굶기고 고문했습니다. 희선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태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희선은 박대감의 집에서 어둡고 좁은 광에 갇혀 굶주림과 고문을 당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고 희선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끝내 정절을 지키며 박대감의 비열한 속셈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회유와 달콤한 말로 희선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희선아, 나와 함께하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내 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박대감은 희선에게 비단과 보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희선은 단호히 거절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점점 더 잔인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선을 굶기고 차가운 광 속에 가둬둔 채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내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박대감은 희선을 협박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희선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은 술에 취한 채로 희선이 갇혀있는 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희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말했다. 희선아, 이제 그만 나에게 굴복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는 나를 거부할 셈이냐? 희선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박대감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박대감은 희선의 옷을 거칠게 찢으며 그녀를 강제로 희롱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희선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희선은 온몸을 떨며 저항했지만 박대감의 힘에 밀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태식을 부르짖었습니다. 태식 씨, 제발 저를 구해줘요. 박대감은 희선의 고통과 절망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희선은 끝끝내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 절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내 사랑을 지킬 겁니다.
라고 외치며 박대감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박대감은 그런 희선을 보며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욱 거칠게 희선을 다루며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희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희선을 더욱 가혹하게 고문하고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희선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태식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희선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빛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태식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희선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구출하기 위해 박대감에게 접근해 가진 금은보화를 건네주었고 그 틈을 타 희선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의 추격자들에게 붙잡혀 태식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동안에도 태식은 희선에 대한 사랑과 복수심으로 버텼습니다. 태식은 박대감의 집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희선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고문을 이겨낸 태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희선을 구출하고 박대감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식은 고문에서 풀려나자마자 몸을 추스르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믿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식은 장사꾼으로서 쌓아온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박대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태식은 먼저 박대감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불법적인 거래와 뇌물수수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 그리고 박대감과 거래를 했던 상인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대감의 권력을 두려워했지만 태식의 진심 어린 설득과 그의 용기에 감화되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식은 박대감의 비밀 장부와 불법 거래 문서가 그의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태식은 박대감의 집에 다시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은밀히 박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집안을 둘러싼 경비를 피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박대감의 서재로 잠입하여 그의 비밀 장부와 불법 거래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문서들을 확인한 태식은 박대감의 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증거들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태식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비리와 악행을 상세히 기록한 서신과 증거 문서들을 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태식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박대감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체포되어 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이 체포되는 동안 태식은 다시 박대감의 저택으로 돌아가 희선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어둡고 좁은 방에서 지쳐가는 희선을 발견하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희선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태식은 속삭이며 희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을 털어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데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있던 희선은 태식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지친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두려움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식과 희선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소중히 다루며 그녀의 아픔을 잊게 해주려 했고, 희선은 태식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태식과 희선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얼굴을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희선은 그의 손길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서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부드럽게 눕히고 그녀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희선도 태식의 옷을 벗기며 그의 따뜻한 피부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서로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 순간은 두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그의 존재가 주는 안전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그 순간의 깊은 유대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으로도 이어졌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밤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태식과 희선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감의 몰락 이후 그들의 앞길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희선은 태식과 함께 여러 지방을 돌며 장사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몇 년 후, 태식은 장사꾼에서 성공한 상인이 되었고 희선과 함께 번창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윤영감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기억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태식과 희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이서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체 높은 정대감의 안방마님으로 지내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경국지색으로 유명한 기생 유아가 한양에 입성하면서 행복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는 노래와 춤, 시와 그림 등 각종 풍류에 능한 기생으로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수많은 남정네들이 홀려 한양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유아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유아는 정말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길을 걸을 때마다 상인들은 장사를 멈추고 행인들은 걸음을 멈추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유아의 미모와 우아함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유아가 한번 웃음을 터뜨리면 그 소리가 골목을 메아리쳐 남정네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듣던 유아의 노랫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춤은 한 마리 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워 누구나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유아가 시를 낭송하는 자리에 많은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그녀의 시 한 구절에 담긴 깊은 뜻과 감성에 모두 감탄하며 그녀의 재능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시가 끝나자마자 선비들은 박수를 치며 그녀의 재능을 칭송했습니다. 유아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 그림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들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대감조차 유아의 매력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유아가 차려주는 술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녀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점차 정대감의 마음은 유아에게 기울었고 이서연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양의 남정네들은 유아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아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기생집 앞에서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유아가 있는 기생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유아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아는 한양의 남정네들을 홀리며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한양은 더욱 활기차고 떠들썩해졌으며 그녀의 매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대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리를 비우고 유아를 만나러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서연 마님은 남편의 변심에 속이 끓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대감은 계속해서 집안을 비우며 유아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정대감의 외도에 견디다 못한 서연 마님은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들인 머슴 진수가의 존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수가는 마을에서 힘세고 성실한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남자다운 매력이 넘쳤고
서연 마님은 그에게서 위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 마님은 정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몸에 벌레 물린 자리를 확인하던 중 상처가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약을 바르기 힘들어 진수가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진수가는 평소 서연 마님을 존경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 벌레에 물린 자리에 약을 좀 발라주겠느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서연 마님은 상냥하게 부탁했습니다. 진수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에 들어섰습니다. 서연 마님은 곱게 정돈된 안방의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걷어올려 벌레에 물린 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 마님의 하얗고 뽀얀 허벅지가 진수가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진수가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감히 제가 어찌 마님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수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연 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는 너의 도움이 지금 필요하단다.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 부디 부탁 좀 들어주게나. 진수가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서연 마님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바르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마님은 진수가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새삼 느꼈고 진수가는 서연 마님의 온화한 성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수가는 서연 마님의 상처를 돌보는 일을 자주 맡게 되었습니다.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연 마님의 상처가 나아가는 것과 함께 그들의 대화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연 마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진수가에게 털어놓았고 진수가는 그런 서연 마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 마님은 진수가에게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수가, 너의 성실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작은 선물을 주고 싶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수가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진수가는 놀란 표정으로 그 주머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연 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 주었으니 이 정도는 받아주어야 내 마음이 편하구나. 그날 밤 서연 마님은 다시 진수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벌레에 물린 자리가 아닌 마음의 상처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서연 마님은 조심스럽게 진수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서연 마님은 진수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 마님은 천천히 다가가 진수가에게 입맞춤을 했고 진수가도 서연 마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입술이 겹쳐지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홀로 밤을 지새운 서연 마님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듬직한 사내의 사랑에 까무러칠 것 같았지요. 애정은 뜨거웠고 숨소리는 애절했던 사랑 탓에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크고 듬직한지 마치 찢어질 것 같아서 이를 앙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정하게 안아줘 마지막까지 몇 번이고 극락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비밀스러웠고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진수가는 서연 마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녀를 돌보았고 서연 마님은 진수가의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고 진실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대감은 서연 마님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유아가 그린 서연 마님의 초상화였습니다. 정대감은 유아에게 그림을 배우러 다녔다고 말하며 서연 마님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서연 마님은 정대감이 자신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서연 마님은 진수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수가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사방팔방 알아보던 중 청나라와 거래하는 거상 장문호가 진수가를 데려가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연 마님은 결국 진수가를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진수가는 떠나기 전 서연 마님에게 자신은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수가가 떠난 후 정대감은 비밀리에 유아를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마님은 불안한 마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한 것을 느낀 서연마님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정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정대감은 방에 없었고 그녀는 의아한 마음에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별채 근처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과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마님은 조용히 다가가 장지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대감과 유아가 서로를 껴안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유아의 몸을 만지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유아는 그런 정대감의 품에 안겨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마님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을 감싸주며 숨죽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정대감과 유아는 서로를 탐닉하며 몰래 이어진 그들의 관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마님은 이를 악물고 별채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로 간 진수가는 장문호의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며 신분 상승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장문호가 도적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진수가는 장문호를 구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장문호는 진수가를 아들처럼 여기며 글과 셈법, 예법을 가르쳤고 진수가는 점차 장문호의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유아가 정대감의 부인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아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빠진 정대감은 결국 서연마님을 소박마치고 유아를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서연마님은 충격과 슬픔의 집을 떠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가는 장문호의 도움으로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를 오가며 무역을 활발히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양에서 서연마님이 소박을 맞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수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진수가는 서연마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그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초가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연마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작은 정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는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서연마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진수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마님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진수가를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진수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나라로 떠난 후에도 언제나 마님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마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서연마님은 진수가의 말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간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지만 진수가의 따뜻한 눈빛과 변함없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수가야, 나도 너를 잊지 않았단다.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서로를 뜨겁게 안았습니다. 진수가는 서연마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서연마님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수가는 그녀를 부드럽게 눕히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진수가는 서연마님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몸을 사랑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마님은 진수가의 온기를 느끼며 그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억눌려 있던 욕망을 풀어냈습니다. 진수가는 서연마님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려는 듯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서연마님은 진수가의 손길에 반응하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수가는 그녀의 모든 곡선을 따라가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듯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오랜 시간 쌓였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풀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가는 서연 마님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고, 서연 마님은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수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로 떠나 새로운 삶을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마님은 진수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청나라로 떠났습니다. 서연 마님은 진수가의 곁에서 청나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평온한 삶을 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가는 성공한 상인이 되었고 서연 마님은 그와 함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에서 명망 높은 부부로 자리 잡았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로 이루어진 특수한 조직, 다모는 포도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모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겸비한 여성들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아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다모로 선발된 뛰어난 여성입니다. 지아는 뛰어난 미모와 더불어 강인한 의지, 그리고 남다른 지혜를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체력 시험, 무술 훈련, 그리고 지혜를 시험하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다모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안이 다모가 되기 위해 치른 마지막 시험은 바로 쌀 5말, 즉 약 40kg에 해당하는 양을 들어 올리고 옮기며 막걸리 한 항아리를 모두 마시고도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다모의 체력과 정신력을 검증하곤 했습니다. 지아는 이를 훌륭히 해내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막걸리를 마신 후 여전히 강인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결국 다모로 선발되었습니다. 포도청에서 다양한 임무를 맡으며 경험을 쌓은 지아는 어느 날 매우 위험한 첩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그녀는 적국의 고위관리 이정호를 유혹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지아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정호가 자주 찾는 저작거리의 한 주막에서 그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눈부신 아름다움과 우아한 자태로 주위를 사로잡은 지아는 자연스럽게 이정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그가 좋아하는 매화주를 주문했습니다. 이정호는 지안을 본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곧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이정호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 두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시와 풍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깊이 있는 대화는 이정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지며 지아는 이정호의 신뢰를 점차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는 지안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밤, 지아는 이정호를 그의 저택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이정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달빛 아래에서 빛나는 요정 같았고 이정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지아는 이정호와 함께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다가가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정호는 지안의 손을 잡은 채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지안은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향이 나는 향초를 피웠습니다. 그녀는 이정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조선의 최고 다모로 성장하기 위해 지안은 정말 다양한 훈련들을 소화했습니다. 그중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 또한 포함되었죠. 이정호는 더 이상 지안의 매력에 저항할 수 없었고 그녀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복숭아를 뜨겁게 달군 쇠방망이로 찌르는 듯한 기분에
이정호는 몇 번이고 셀 수 없이 극락을 오갔습니다. 그들이 잠자리를 가진 후 이정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이정호가 감춰둔 중요한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지아는 문서의 내용을 빠르게 눈에 담고 그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이정호의 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포도청으로 돌아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적이었고 조선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안의 임무는 성공적이었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이정호와 함께 보낸 밤이 지나고 그녀가 포도청으로 돌아가기 전 적국의 첩보원 미치로가 이정호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로는 이정호와 함께 있는 지안을 보며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안을 관찰하며 이정호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지안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미치로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치로는 지안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며칠 후 지안이 포도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을 때 미치로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는 지안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기고 나무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러곤 그녀의 정체를 추궁했습니다. 너의 정체가 심히 의심스럽구나.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너의 목숨을 끊겠다. 미치로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순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미치로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정호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치로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안을 강제로 끌고 가 더 깊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미치로는 지안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몰래 숨겨둔 포도청의 암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지안의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로는 그녀를 협박하며 포도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네가 이 정보를 들고 포도청으로 돌아간다면 너와 너의 가족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치로는 지안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지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치로가 방심한 틈을 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미치로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져가면 우리는 모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정호에게서 빼낸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누시죠. 미치로는 잠시 망설였고 지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호주머니에서 단검을 빼앗아 그의 목에 겨눴습니다. 이제 내가 제안하는 조건을 들어야 할 거야.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치로를 제압하고 마치 산짐승에게 습격당한 듯 처리한 뒤 재빨리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포도청으로 돌아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아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협박에 굴하지 않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포도청으로 돌아온 지아는 그녀의 공로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조선의 중요한 정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아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성취감과 함께 김철호와의 특별한 인연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포도청에서 오랜 시간 지안과 함께 일하며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안이 첩보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지켜주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지안이 미치로와의 충돌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철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철호는 늘 지안을 살뜰히 챙기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지안이 무술훈련 도중 부상을 당했을 때 철호는 자신의 일처럼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약을 발라주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지안의 마음도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포도청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지안과 철호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지안은 철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나를 지켜주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철호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난 그저 네가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잔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포도청들을 거닐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철호는 지안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난 너를 오랫동안 사랑해왔어. 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내 마음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 이제는 곁에서 항상 너를 지키고 싶어. 지안은 철호의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철호에게 품고 있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네가 곁에 있어줘서 항상 든든했어. 나를 지켜주고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지안과 철호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철호는 지안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지안을 포도청 뒷마당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난 항상 내 곁에 있고 싶어. 그래서 이 작은 정원을 우리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싶었어. 지안은 철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철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안과 철호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안과 철호는 정원의 한쪽에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은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올 때 지안과 철호는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철호는 지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은 미소 지으며 철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호는 지안을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지안은 그의 품에 안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은 철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철호는 지안의 눈을 바라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둘은 서로의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자의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철호는 지안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안은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철호의 손은 지안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았습니다. 지안은 그의 품에 몸을 맡기고 철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사랑의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지안은 다모의 혹독한 훈련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쾌락을 모두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철호의 뜨거운 그것은 지안이 그동안 겪어온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인두보다 뜨거운 것이 동해를 담은 듯한 지안의 속으로 들어와 뜨거운 바다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안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정원의 꽃들과 풀 속에 스며들어갔습니다. 그 밤, 지안과 철호는 정자에서 남몰래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정원의 은밀한 밤 공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피어났습니다. 지안과 철호는 서로에게 속삭이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지안과 철호는 포도청에서 최고의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안의 지혜와 미모, 그리고 철호의 강한 의지와 무술 실력은 조화를 이루어 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힘을 합쳤습니다. 어느 날, 지안과 철호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웃 나라의 반란군이 조선으로 침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란군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지안과 철호는 적진으로 잠입하여 반란군의 계획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란군의 약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지안은 반란군의 주요 인물에게 접근해 그들의 신뢰를 얻었고 철호는 그 틈을 타 군사 정보를 빼내어 포도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공로 덕분에 포도청은 반란군의 계획을 사전에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조선의 강력한 방어와 전략 앞에 무너졌고 결국 조선의 평화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무로 인해 지안과 철호는 포도청 내에서 크게 칭송받으며 조선의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안과 철호는 계속해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조선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키워갔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지안과 철호는 그들의 정원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웠으며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날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과 철호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조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임무에서 공적을 쌓으며 조선의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지안과 철호의 사랑과 헌신은 조선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조선에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야담 한 사발 잘 잡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한 사발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